지금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냥 계산 과정이고, 그 계산 과정에서 쓰는 거를 뒤에 2차 방정식부터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뭐 보면서 계속 봐야 될 거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너네 뭐 어디 갔다 온다고 그 결석한 날 했지?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그지? 그 결석주 같은 경우도 보강을 할 건데, 그 결석주 보강할 때 오늘이요? 아니요. 그건 현주 오면 같이 할 거야. 그 결석주 보강할 때 선생님이 따로 이제 그 맛보기로 너네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3월 모의고사 위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줄 거고, 보강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내용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우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제 남아서 선생님이 바로바로는 시험을 못 쳐주고, 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한 번씩 시험 칠 거야. 인수분해 공식, 곱셈과정 공식, 곱셈 공식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시험을 칠 때 만약에 탈락하면은 나머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집에서 조금 외워두도록 하세요. 너네 보강은 참고로 모의고사 보강하고. 자, 지금 이제 5과부터 배우는 거는 방정식이랑 부동식인데, 일단은 먼저 나오는 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고, 지금 뭐 2차 방정식 5과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중학교 때도 계속 했던 거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너네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은 4과에서 복소수, 허수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그 허수 개념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는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완전 동일합니다. 뭐 수업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 당분간은 좀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서 거의 베이직생 하는 동안은 거의 일주일에 2과씩 진도가 계속 나갈 거야. 진도 내용이 그렇게 뭐 대단히 많은 거는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놓고 2학기 거 예습이랑 그 다음에 1학기 거 복습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바빠요.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한 학기에 막 2과목씩 진도가 나온단 말이야. 수학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고등수학, 상, 하 이렇게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1, 수2, 확통, 뭐 미적 이래가지고 내천고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덜 힘들게 1학기 때 수1, 2학기 때 수2, 그 다음 1, 2학기 통틀어서 좀 길게 확통 같이 치고, 확통은 선택을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 문과관 애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확통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과 같은 경우도 내신 따기가 쉽기 때문에 확통을 선생님은 추천하는 편인데, 미적분 할 거면은 확통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한단 말이야. 지금 내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어. 너네가 입학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까지는 그랬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바뀌었거든. 수빈이 언니한테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고3 애들이랑 고2 애들이랑 또 교육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원수투를 한 번에 끝내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빠듯해서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나가고 1학년 중에 수1, 수2를 한 번씩은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편적으로는 중3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하면은 하까지는 다 끝내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크게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라서 잘 안 됐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문제집도 너네는 되게 쉬운 걸로 골랐으니까. 참고로 베이직생 같은 경우는 시중에 존재하는 문제집 중에는 제일 쉬운 문제집이고, 베이직생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맞춘다 그래도 3등급 맞을까 말까 정도의 굉장히 쉬운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랑 교과서까지 하면은 한 3등급 정도 나오더라. 근데 사실 중학교 때도 똑같은 문제집 해봐서 알겠지만은 베이직생도 완벽하게 하고 가기 좀 힘들었지, 그지? 그렇게 하면은 점수가 만족할 만큼은 안 나와요. 한 3등급 정도는 맞아야 그래도 한 경북대선 혹은 그 위의 학교를 볼 수 있으니까 3등급이 안 나오면 혹은 3등급 통틀어 점수 계산해가지고 중후반대 정도 나오면은 경북대 하위권까는 지원해볼 만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0대 이하로 떨어지거든. 그런 거 감안해서 특히나 이제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내신이야 어차피 모든 과목이 고르게 들어가지만은 경북대 같은 경우는 정원의 한 30-40% 정도는 AAT랑 정시로 뽑는데 AAT는 수시 그 다음에 정시는 뭐 수능으로 치는 건데 그거를 아예 배제를 하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원서가 굉장히 줄어들거든. 내신으로만 다 내게 되면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로만 다 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AAT랑 수능을 대비를 하자면은 당연히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 문과 같은 경우도 영어나 과학 비중보다는 수학이 더 크기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수학을 잘 해놔야 대학 가기가 훨씬 더 편하다. 뭐 생각보다 있잖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치고 이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줄 건데 한 3등급 정도 맞으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네도 뭐 보시다시피 뭐 주변의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은 벌써 중3 때부터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3등급 맞기가 의외로 쉬워.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3등급 정도 나오는데 3등급 정도 맞으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진다. 수학 같은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키는 것만 잘 해도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3등급 정도 나오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잘 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2차 방정식부터 할 건데 2차 방정식이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x, x, 1, 2 이렇게 해서 2x, x 보통 여기다 이제 x라고 다 안 쓰고 1, 1만 쓰지. 요렇게 해서 더해서 3x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요때 요게 0이거나 혹은이야 혹은 요게 0일 때 두 개 곱해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다 해서 혹은 요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 혹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 물론 이제 중학교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인수분해가 되게 만드는 케이스도 물론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돌아서 오게 되면은 근의 공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근의 공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x의 근은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중3 때도 다 배웠어. 저걸 다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바꾸고 넘겨주고 루트 씌우면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근의 공식을 바로 쓰면은 요렇게 돼서 모여 같은 경우는
식으로 바꿔주면 좀 더 좋겠지. 루트 안에 있는 친구, 제곱되는 친구는 무조건 바깥으로 꺼내야 돼. 답을 이렇게 적으면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와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두 가지를 배웠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거는 사실은 허근 개념, 4가 복소수 파트에서 배웠던 허수의 근, 허수가 나오는 근 개념, 요게 추가가 된 게 차이점이란 말이야. 요거 뒤에도 이제 근의 판별에서 나오게 되는데, 너네가 중학교 때 요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친구, 요 친구만 빼서 뭐라 그랬지? 판별식 D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0보다 크면 어떻다? 해가 2개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0이면 해가 1이 하나. 중근이라 그래서 해가 1개지. 여기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요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가 되면은 안 된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물론 앞으로도 대부분 실근 개념에서만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차후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사실 요거를 그냥 갖다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허근, 허수근까지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고등학교에서는 요 친구가 해가 없다가 아니고 허근이 나온다, 허근 2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뭐 별로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다. 뒤에 근의 판별 내용이 요 내용이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베이직셀은 뭐 워낙 쉬워서 얘기할 가치도 없고, 대부분의 케이스에 뭐 풀리지만 안 풀리는 애들은 그냥 문제가 좀 복잡해서 못 푸는 거지.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 내가 도전해서 부딪혀서 그 친구한테 이기는 게 진짜 공부인데, 그게 안 되면은 앞으로 복잡한 수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벽에 부딪혀. 요때 열심히 해놔야 되고, 그거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신기하게 배우는 건 없어요. 75페이지 유형 41번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또 중학교 때 배웠지만 그게 결국 이거잖아. 중근 나오는 친구. 여기 뭐 되게 뭐 있어 보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EX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라는 친구가 있다 치자. 요런 방정식이 있으면 너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근이 이렇게 중근 나온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근의 공식 입장에서 보면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요 근이 결국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온 거거든.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a가 누구냐면 이거지, 그지? 요거 제곱이니까 b가 얘야. 그랬을 때 요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형 41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국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고, 중근이 나오려면 판별식 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도 판별식 얘기를 따로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게 결국 판별식 개념이고, 중학교 때 다 배웠다. 뒤에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 친구 보면 알겠지만은 이 친구를 인수분해 했을 때 요렇게 나오고 결국 해가 요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는 근이 나왔으면은 물론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야. 요런 식으로 나올 거고 최고차항 개수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A 하나 더 붙여주면 돼.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고. 그럼 이 친구가 곱셈 공식으로 계산하면은 결국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 A가 있다면 여기에 A가 추가로 더 붙겠지, 그지? 그랬을 때 요런 수식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요 친구를 우리가 B, 요 친구를 C라고 부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두 근의 합.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요 친구가 결국 너네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배우는 이 B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요게 C니까 두 근의 곱선 A분의 C가 나온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요 친구 이름이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G.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작성도 결국 이거였고 요런 내용들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나오는 거 허근 말고 없냐? 개념 31번에 2차 방정식의 혈내근. 요게 이제 새로 배우는 거라는 거지. 새로 배운다 그래도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계속 연장선이야.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6과 2차 방정식과 뭐 2차 함수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좀 신기한 건데 신기는 아니다. 부등식 파트도 그렇고 중학교 때 배운 거 계속 연장선이니까. 혈내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요 친구 근의 공식에 의거해서 근을 찾으면 결국 요게 근이란 말이지. 이때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들어가 있는 친구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도 같이 근이 된다라는 거야. 어떤 방정식 요 친구의 한 근이 요거라면 나머지 한 근은 요거라는 거야. 요게 되는 이유 근의 공식을 통해서 중학교 때 다 배워. 또 두 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여기서는 이제 얘가 없고 얘가 1이고 얘가 b고 얘가 c지, 그지? 요렇게 돼서 두 분의 합이 얼마냐면 지금 둘이 더하면 얼마야? 2란 말이야. 두 개 곱하면 얼마지? G.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게 다 1이란 말이지. 즉 요 친구가 얘고 요 친구가 결국 여기서는 얘잖아. 해서 다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냥 계속 응용하고 있을 뿐이야. 차이점은 I 나온다.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전혀 차이점이 없다. 그래요. 오늘은 2차 방정식
여기까지 했고, 뭐 당분간은 평소처럼 이제 매일매일 숙제 검사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기 전에는 사실 일주일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매일매일 풀기에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분간 그 숙제는 없는데, 이제 빨리 진도가 나가고, 지금 목요일 날은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또 진행할 거란 말이야. 진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좀 본격적으로 2학기 것도 하고 1학기 것도 하기 시작하면은 또 매일매일 숙제 검사를 해야 사실 공부를 하지. 대신에 이제 뭐 숙제 미달자는 무조건 나머지 시킬 거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짬짬이 평일에 수업 중에 또 시험 쳐서 또 빽빽이도 좀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너무 매일매일 숙제가 없다고 나태하지 마세요.